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본인이 소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1996년 연대 사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습니다. 예, 그걸로 그 다음에 체포돼서 감옥에 수감됐고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98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고민 속에서 큰 생각의 전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북한 인권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 운동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이따가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랑 인연은 제가 96년도에 범인연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했기 때문에 저랑 특별한 인연, 예. 어떻게 보면 애증을 갖고 있는데 자,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 한청년 운동이 어떠했는가, 그다음에 뭐 주사파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으니까 주사파 운동을 볼 수 있는가, 그다음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운동권 청산 문제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 이런 얘기를 저는 사실 그 민경우 대표님 같은 경우에 제가 학생 운동할 때는 상당히 미운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1990년대 학생 운동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급진적이고 좌경화됐던 것 같아요. 그 가장 그 절정의 시점이 1996년 연대 사태로 표출이 되고 그 절정을 지나 가지고 어떤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결국에 이렇게 꺾어지면서 추락한 게 1997년, 8년 이제 이 시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1997년에 최근에 이렇게 많이 등장했던 어떤 그런 강의원, 정의찬 어떤 이런 인물들이 주되게 활동을 했었고요. 다시 돌아가서 1990년대 한총련 운동, 기본적으로 한총련 운동은 이 대중성, 대중화라는 키워드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대협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 총학생 회장들만 모여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단과대 학생회장들까지 내려간 게 그게 한총련이란 말이죠. 그럼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 하면은 하구 대중과 가까이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구 대중과 더 가까이 가는 조직 체계로 변모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구 대중과 더 가까이 있는 단과대 학생회장까지 대의원으로 이렇게 포함을 시키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전대협과 한총련의 체제가 다른 게 전대협은 총학생회장들의 모임 이게 기본인데 한총련은 총학생회장들은 중앙위원이 되고요. 그 중앙위원회 모임도 따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서 거치지 않고 더 아래 단위인 단과대 학생회장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대의원 대회를 개최를 하고 대의원을 구성을 하고 그 대의원 대회에서 한총련 의장을 이제 선출하는, 물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한 명으로 수렴이 된 상태에서 거의 뭐 추대에 가까운 어떤 그런 형태로 치러지긴 했지만 그 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뽑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총학생 회장들만 모여가 뽑았다 하면 이제 100명 정도 그 이상 조금 넘는 숫자가 모여서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한총련 의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 대학별로 총학생회장 밑에 단과대 학생회장까지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한 학교에 10명만 잡아도 10배의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총련 대의원 대회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1000명 넘는 한 2000명 되는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핵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이제 행사를 치르는 거죠. 그 행사에서 한총련 의장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총련 의장을 뽑는 그 과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훨씬 더 이 부피가 커졌고 그걸 통해서 대중화한다 이제 이렇게 표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구 대중들에게 더 가까이 이제 다가간다. 대중화한다는 표방은 했지만 실제로는 더 과격하고 대중과 유리된 싸움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는 이제 체제를 설명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이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이 형식을 통해서 이제 쉽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내용적으로도 어쨌든 좀 더 이렇게 그 대중적인 사업을 많이 펼치면서 이제 하고 대중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어떤 학생 운동의 내용을 갖다가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모색하고 실현하려고 했던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게 있었다라고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총련 운동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래서 1992년도까지가 전대협이고 93년, 4년, 5년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총련으로 넘어가는데 그 한총련 92, 3, 4, 5까지는 꽤 대중성이 이렇게 높아가는 어떤 학생 운동의 이렇게 조직체가 대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이제 확산이 되는 어떤 이제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95년, 6년을 거치면서 변곡점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이 학생 운동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한총련 초기에 이제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 같고 초기에는 좀 이렇게 온건한 좀 대중적인 어떤 이런 노선이 조금 더 설득력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또 이제 전대협의 연장에서 전대협이 사실 87년 대중투쟁을 통해 가지고 어떤 직선제 쟁취 이제 이렇게 간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연장에서 계속 이렇게 좀 가고자 했고 그것이 조금 더 이렇게 확대 발전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시기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따져 보면은 외적인 영향 때문에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91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과격하게 이렇게 나아갔죠. 노태우 정부 말기에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열사투쟁이라고 해서 많은 어떤 그런 이제 어떤 그런 이제 그 이제 열사 분신 이렇게 투쟁을 이렇게 전개했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거는 어떤 시기별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차이는 있지만 크게 보면은 그렇게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한총련을 통해서 더 이제 확대 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었는데 94년, 5년, 6년 요때 조금 더 이렇게 급진적인 노선이 강하게 이렇게 노선 투쟁을 전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6년에 들어와 가지고는 강경 세력이 한총련을 장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주로 남총련, 이제 전남대, 이제 인원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과격했던 이제 그런 운동이 한총련의 좀 중심이 되어 갔던 것 같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전대협보다는 훨씬 과격하고 작용화된 어떤 이런 투쟁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얘기를 진전시켜서 최근의 운동권 청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우선 이제 86 운동권들이 주되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86 운동권들이 주되게 있고 이 86 운동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86 운동권들이 뭐 3선 뭐 그 이상한 사람도 있고요. 뭐 이렇게 중간에 한번 떨어지고 이렇게 해도 2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몇 선의 국회의원을 하고 빠르게는 90년대부터 해서 2000년 총선 그리고 2004년, 2008년 그리고 2010년의 지방선거 이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1기, 2기, 3기 뭐 좀 하나 더 잡으면 4기 정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쭉쭉 정치 진출이 이루어졌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어쨌든 외적으로 국회의원이 됐든 구청장이 됐든 어떤 그런 선출직으로 이렇게 선출되는 사람들이 주되게 이제 86세대인 것 같아요. 86세대였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일기로 이렇게 들어갔던 사람들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뒤에는 또 신참에 가까울 정도로.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이게 86들이 다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86들이 마지막까지 계속 자기 후배들까지 진출을 시키면서 86들이 쭉 다 이제 진출을 이제 했고 그 86 운동권들이 민주화 운동하면서 했던 얘기와 너무나 이제 정반대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기득권 정치에서 그 인적 구성으로도 그렇고 절대 다수가 포진을 하게 되니까 어떤 권력에 있어서의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어떤 국민과 어떤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어떤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특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방탄, 조국 지키기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8.6 운동권들이 그 이렇게 강하게 거대하게 포진한 어떤 이 인적 구성이 조국 지키기와 이재명 지키기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인식이 되어 버렸고 이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이제 민주화 운동하면서 했던 얘기들과는 너무나 정반대의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조국과 이재명은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봤을 때에 이제 전혀 안 맞는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범죄 혐의자로서 법의 처벌을 받는 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관점에서 이제 너무나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건데 이런 얘기를 이제 소위 말해서 권위주의 시절에 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으면서 어찌 보면 권력의 중심에까지 갔고 나라를 책임지는 위치까지 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자기 개인을 지키는 어떤 이런 것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특권이 된 거고 이걸 이제 그래서 청산하자. 이제 이런 얘기가 국민적으로 많이 이렇게 이제 분출이 되고 있는 거죠. 개인적인 경험도 있으니까 혹시 운동권 청산에서 특별히 하시고 싶은 일,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있나요? 예.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앞서 처음에 소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감옥 갔다 와서 크게 생각의 전환을 이제 하면서 이제 주로 민주당으로 쭉쭉 들어갔던 선배들과도 다른 길을 가게 됐고 특히 그 90년대 때 같이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통합 진보당의 이제 중심 세력이었단 말이죠. 그 통합 진보당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소위 말해서 과거의 동지들과도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양상을 보면은 이제 민주당이 통합 진보당의 온실 역할 실제로 이 2012년도 총선은 이렇게 이제 같이 민주당과 제야의 당시 통합진보당이죠, 민주노동당입니까? 통합진보당이죠. 같이 합쳐가지고 총선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많이 이렇게 의석을 배출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이제 야권 연대를 하면서 민주당이 이제 좀 더 큰 어떤 비닐하우스고 이제 그게 이제 온실의 역할을 계속하면서 결국에 이제 종북 주사파 세력을 계속 키워주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도권으로 진출하게 하는데 이제 길을 내주는 이런 역할을 이제 한 셈이 됐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희한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통합진보당 사람들을 오히려 더 옹호하고 저 같은 사람을 이제 비난하고 변절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죠. 이제 그런 통합진보당에서 이제 활동하던 그 사람들은 더 이제 직접적이니까 충분히 또 뭐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안타깝고 속상하죠. 저도 이제 그 사람들은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희한한 거는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더 그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밖에 나가 보면은 이제 일상을 살고 있는 많은 어떤 그런 동시대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도 다양한 어떤 청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진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사람들도 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수나 이제 우파 이런 쪽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다 보니까 많이 비난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또 실망했다고도 얘기를 하고 특히 지난번 조국 사태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사태를 거치면서 그래도 이제 마지막까지 저를 조금 이해해 주려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가까우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마저도 조국 얘기만 나오면은 이제 막 다시는 보지 말자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40대와 30대 후반, 50대 초반까지의 일반 어떤 국민 대중의 어떤 지지율에서도 어찌 보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지지율 조사를 해보면 50대, 60대 넘어가면 이렇게 또 변동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40대가 굉장히 강하게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이제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 세대가 사실 그 한총련 뭐 세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한총련이 학생 운동을 할 때의 동시대를 살았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저 개인적인 이제 과정을 이제 거쳐서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8.6 운동권 청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의 이 개인적인 어떤 그 삶의 궤적하고도 이렇게 좀 물려서 좀 남다르게 다가오는 그런 측면이
있기는 있죠. 어쨌든 이제 저는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이제 길을 가면서 뭐 저는 시민운동을 이제 계속 해왔었고 그 반대에 있던 이제 사람들은 이제 민주당의 선배들은 이제 계속 국회의원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뭐 어떻든 간에 저는 다른 걸 떠나 가지고 이제 뭐 그 분들이 이 어쨌든 그 뭐 많은 어떤 이념적으로 들어가면은 더 이렇게 이제 복잡하고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어떤 민주주의다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주의를 우리가 쟁취했다 이걸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역사적 존중을 받고 있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최소한의 어떤 그런 국민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이렇게 이제 민주화되어서 이런 어떤 민주화된 세계에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어떤 우리 국민들이 인정하고 우리 국민들이 또 아이들에게는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어떤 민주주의의 기본 이것을 저버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대단한 비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는 대단한 어떤 비극적인 상황을 사실은 우리가 맡고 있다. 그 중심에 이제 8.6 운동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제 운동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예. 예. 말씀을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 있다면?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정치에 저도 이렇게 들어오게 됐고 정치에 들어와서 이제 이번에는 성북구 갑 지역에서 서울의 성북구 갑 지역에서 출마를 이제 했습니다. 이제 제가 고려대학교를 이제 나왔고 고려대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고려대학교하고 또 동덕여대, 성신여대, 국민대, 서경대, 한국종합예술대 이제 이런 대학들이 많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대학들을 제가 막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같이 시위도 했었고 또 거기가 이렇게 막 굉장히 막 이렇게 높은 지대가 있는 이제 그런 동네입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처음 왔을 때 그때 이제 1992년도 겨울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영삼 후보하고 김대중 후보하고 이렇게 경합을 할 때 저는 어쨌든 이제 학생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김대중 후보 지지 운동을 하고 그래서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학생 운동 하던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이제 선거 운동을 그 지역을 맡아가지고 이제 자기 대학에 있는 지역을 맡아서 말하자면은 이제 제야가 이렇게 이제 제도권 정치와 연대하는 어떤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학생 운동 세력이 이렇게 김대중 선거 운동을 했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그 막 높은 지대를 막 올라가면서 이렇게 좀 놀랐던 게 막 달동네 이런 얘기 들어봤지만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서울에도 이런 곳이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정말 높은데 올라가니까 막 공중 화장실 있고 막 이제 열악한 곳이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막 겨울에 이렇게 막 물기 있고 막 눈 내리고 이러면 미끄러져 얼어 버리면은 막 연탄 깨 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미끄러지지 않고 미끄러지면 정말 저 밑으로까지 막 굴러 떨어지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곳입니다. 전 나름대로 학생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막 뛰어다녔던 시위하면서 이제 도망가면서 좁은 골목으로 이렇게 숨고 했던 이제 그런 곳입니다. 이제 그런 곳에서 제가 이렇게 출마를 이제 하게 된 게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학생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젊음을 보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특권이 되어 있고 이제 기득권이 되어 있는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이제 하자.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이제 우리 후배들이 이 대학을 다니고 있는 20대 이 후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 정의, 상식에 대한 생각 이것은 변함이 없다. 지금이나 똑같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제 그런 상식에 비춰봤을 때 이 과거에 이제 이 8.6 운동권들, 과거에 이제 학생 운동 했다는 이제 이는 그러면서 기득권이 되어 있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이제 이 사람들에게 저는 제가 이제 그때 가졌던 20대의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면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이제 하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제가 학생 운동을 했던 이제 그 지역에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 4.10 22대 4.10 총선에서의 시대 정신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어떤 그런 운동권, 특권, 청산 그래서 제대로 민주주의를 세워보고 상식을 세워보고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어떤 이제 이런 어떤 시대 정신을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과 공감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가짜 이제 어찌 보면 가짜 정의죠, 가짜 민주주의, 이 운동권 특권이 되어 있는 가짜 정의, 가짜 민주주의, 이제 이런 가짜 민주주의자들을 국민들과 함께 심판하는데 제가 이제 앞상을 서보고자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학생회장을 옛날에 지내시고 최근에 그 뜻한 바 있어서 성북구에 출마하신 이종철 선생님과 같이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